안녕하세요. 건강 스토리텔러 정화입니다. 네, 여러분 요리하실 때 토마토 같이 따뜻하게 익혀야 그 효능이 올라가는 식품이 있고요. 또 반대로 얼리거나 차갑게 해서 먹어야 우리 몸에서 흡수가 잘 되고 영양분이 늘어나는 식재료도 있죠. 이왕이면 이 몸에 좋은 식재료로 먹는 방법을 좀 달리해서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차갑게 얼리면 약이 되는 식재료 5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차갑게 얼린 채로 드시라는 내용이라기보다 식자재로 이용하기 전까지 보관을 차갑게 하세요라는 의미로 준비한 내용인 점 참고해 주세요. 네, 첫 번째는 두부입니다. 이 두부는 얼릴수록 영양소의 함량이 늘어나는데요. 두부를 얼린다고 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두부에 함유된 식물성 단백질은 얼리면 단백질 함량이 약 6배가량 증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리지 않은 두부의 단백질은 100g당 7.8g 정도고 이걸 얼릴 경우 약 50.2g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 외로 두부의 원재료인 콩 또한 얼리게 되면 영양 성분이 더욱 풍부해지고 또 오랜 시간 보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영국 식품혁신센터의 그 연구 결과 콩, 과일, 채소는 수확 후에 냉동 보관할 때 비타민과 미네랄 등은 거의 그대로 보존되었지만 상온 보관할 경우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차 그 수치가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두부는 구매 후에 가능하다면 냉동 보관하셨다가 국을 끓이거나 요리를 할 때 미리 꺼내놓고 해동시켜 드시는 것이 더 많은 영양소를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주의하셔야 하는 점은 두부는 식품 첨가물이 없는 식재료 같지만 두부도 이 제조 과정에서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소포제와 같은 식품 첨가물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를 없애기 위해서는 찬물에 좀 여러 번 헹궈서 요리하는 것이 좋은데요. 사실 아직까지 이 소포제는 뚜렷한 부작용은 보고된 적은 없다고 해요. 하지만 의학계는 수십 가지 인공 첨가물을 장기간 다량 복용할 경우 우리 몸이 추후에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흐르는 물에 찬물에 씻어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방울 양배추입니다. 양배추처럼 생겼지만 한 500원짜리 동전만한 작은 방울 양배추는 이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푸드의 하나로 선정될 정도로 그 효능이 뛰어난 식품인데요. 일반 양배추와 크기만 다른데 어떤 차이가 있나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방울 양배추는 일반 양배추에는 많지 않은 비타민 K를 비롯해서 비타민 A는 5배, 비타민 C는 1.5배 이상 함유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오메가3 지방산도 있어서 당뇨와 인슐린 저항성의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이렇게 비타민이 또 풍부하다 보니까 항염증에도 탁월한 작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특히 현재 치병을 하고 계시는 환우님들께도 추천드릴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그래서 이 방울 양배추는 얼리게 되면 분해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설포라판이라고 하는 항산화 성분이 더욱 풍부하게 발생된다고 합니다. 특히 설포라판 성분은 위염을 유발하는 헬리코박터균의 성장을 방지하고 위장의 염증과 또 궤양을 좀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인터넷에 보시면 이미 얼려져 있는 미니 양배추들 많이 팔고 있어요. 그런 거 한 1kg에 5,000원 정도 하니까요. 그런 제품 구입하셔서 드시는 것도 쉬운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 팽이버섯입니다. 이 팽이버섯은 미네랄과 비타민 성분이 많아서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면역을 키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항균 작용이 있어서 암을 유발하는 유해 물질을 제거하고 스테롤 성분은 종양을 억제하는 작용을 해서 항암 작용과 암을 예방하는 데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팽이버섯은 단단한 세포벽을 이루고 있어서 일반적인 조리법과 보관법으로는 함유되어 있는 키토산을 온전히 섭취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팽이버섯을 얼리게 되면 이 단단한 세포벽이 무너져서 세포 속 성분이 더욱 쉽게 용출되어 이 키토산을 온전히 섭취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다만 이렇게 유용한 팽이버섯도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과민성 대장염과 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몸에 좋다고 너무 과하게 드시지 마시고 적당량을 좀 꾸준히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저희 남편이 참 좋아하는 게 시금치인데요. 이 시금치는 우리 몸에 필요한 섬유질과 엽산 그리고 철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금치를 상온에 보관하게 되면 하루 만에 비타민이 60%가 손실되기 때문에 뜨거운 물에 살짝 데친 후에 냉동 보관하는 것이 좋고요. 시금치를 얼리게 되면 칼슘과 비타민 E를 비롯한 영양소가 풍부해지고 오래 보관해도 그 맛의 차이는 없다고 해요.
또 추가로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 연구에 따르면 냉동 보관된 시금치는 상온 보관된 시금치보다 엽산과 카로티노이드를 더 많이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냉동 보관을 한 후에 계절에 상관없이 먹게 되면 한창 가격이 올랐을 때 구입하는 것보다 좀 더 저렴하고 또 언제든 내가 원할 때 섭취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블루베리입니다. 네, 전부터 이 블루베리의 항산화 효능은 여러 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눈을 보호하고 또 몸속 발암 물질을 억제하는 데 특효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열매입니다. 이 보라색을 띠는 성분은 안토시아닌인데요. 몸의 산화를 막아서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려 먹게 되면 이 안토시아닌의 농도가 더욱 짙어진다는 연구가 있어서 냉동 상태의 블루베리를 먹기 1시간 전쯤에 냉장실로 좀 옮겨 놓으면 신선함을 그대로 맛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추가로 이 피를 맑게 해서 심장질환과 뇌졸중 위험을 감소시켜서 혈관에 침전이 쌓이는 걸 막는 효과도 있습니다. 네, 이 얼린 블루베리도 마트에 가시면 한 10,000원 정도면 그 키로 단위로 구입하실 수 있는데요. 계절에 따지지 않고 언제든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 중 하나니까 이 요거트나 혹은 녹즙, 견과류에 같이 좀 섭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얼려 먹으면 더 효과적인 항암 제품 5가지 알려드렸는데요. 특히 두부 같은 건 저도 몰랐던 내용이라 저 또한 식습관을 좀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환우님들께서도 참고하셔서 몸의 체질 개선을 통한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